네, 시작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데노 is coming을 발표를 하기로 한 네, 마크라고 합니다. 네, 한국 이름 이웅재예요. 네. 네, 저는 프로토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스튜디오 C드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타입스크립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노 코리아 유저 그룹의 네 번째 멤버예요. 원래 그 1번한테 발표를 해달라 했는데 1번이 못한다고 하셔서 2번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2번이 못한다 하셔서 3번한테 해달라 했는데 3번도 못한다 하셔서 저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네, 코리아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뜸한데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네, 막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로 타입스크립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할 거는 데노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발음을 이제 데노라고 하는데 노드가 2009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 그 작년이죠. 작년에 똑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 데노라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름은 이렇게 앞뒤를 바꾼 거고요. 그래서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에요. 그 런타임 환경이죠. 런타임 환경인데 그 안에 이제 뭐 C++ 이런 걸로 그 V8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백엔드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그 우리한테 되게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거는 그 C큐어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C큐어랑 그 타입스크립트 런타임 그리고 V8 러스트 토키오 뭐 이렇게 된 걸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러스트를 잘 몰라요. 러스트를 잘 하고 싶을 뿐이고 러스트를 잘 모르고요. 네, 어쨌든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쓰면은 얘가 런타임에 타입스크립트를 읽어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시작은 이 발표에서 시작됐어요. 네, 이게 나오고 나서 타입스크립트 커뮤니티는 네, 역시 우리의 길은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네, 너도 나도 I love TypeScript를 외쳤죠. 네, 그래서 이거의 제목이 이 발표의 제목이 이분이 라이언 달인데 이분이 했던 발표가 자기가 노드.js를 만들면서 후회했던 10가지래요. 근데 세보니까 10가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게 2018년 6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걸 제가 간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렇게 네, 이걸 제 거에서 볼 만큼 제가 잘 정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글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결국에 이런 후회들의 그 보완을 해가지고 나온 게 데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시큐리티. 네, 시큐리티에 대해 굉장히 신경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드 모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리콰이어를 쓰고 있는 노드 모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이거 링크 드릴 테니까 네,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 후회 내용에는 npm도 들어 있는 거죠. npm이 이 모듈을 가지고선 자기는 그 이 모듈을 배포해 주는 그런 그거를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스타는 35,625개인데요. 좀 거품이에요, 이건. 네, 정말로 좋고 정말로 이제 인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걸 막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라이언 달이 만들었다니까 너도 나도 저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스타를 눌렀어요. 네. 타임라인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0.0.1이 8월 17일 날 나왔고 그 이후로 네. 네. 쭉 이제 개발을 하다가 0.4.0에서 이제 버전 스키마를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0.5, 0.6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0.9 다음 왠지 1.0일 것 같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좀 그 0.4.0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쓸 때는 그냥 이거를 뭐 설치 환경 같은 것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지미가 막 도커로 된 거를 소개해주고 그랬었어요. 실행할 때 도커 써서 실행하라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0.8에서 0.9, 0.7에서 0.8 이렇게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초반 얘기인데요. 초반에는 고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고로 하지 말고 러스트를 한번 고려해 보자. 그런데 자기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데노2라고 하는 폴더를 SRC로 바꾸면서 갈아 엎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 러스트라고 하는 걸로 구현을 한 거죠. 러스트. 제가 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패스. 러스트를 모르는데 제가 토키오를 어떻게 알겠어요? 패스. 대충은 알아요. 대충 뭐 이렇게 뭐 스레드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멀티 스레드를 뭐 이렇게 통신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돼 있잖아요. 뭐 어싱크로노스 런타임 더 러스트 이렇게 런타임이에요. 네. 자, 이렇게 막 그림이 이걸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제일 잘 최근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설명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한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겠죠. 네. 저는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한 3년 했고, 타입스크립트 개발자가 어떻게 데노를 써봤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루지 않는 것은 복잡한 내부 동작 막 이게 왜 이렇게 막 잘 몰라요. 그리고 성능은요 아직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쵸? 네. 아직 별로 안 좋은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곧 좋아질 거야. 네. 곧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지표는 노드보다 위에 있어요. 자기가 예상하는 지표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얘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로서 이제 데노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전 타입스크립트는 꽤 했으니까 이거를 좀 잘 쓸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첫 이제 매뉴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네. 데노는 매우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벌레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API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와장창 뭐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데노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가 막 수집해서 이것저것 보잖아요. 레포지토리에 올라와 있는 게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요. 임포트 방식을 바꿨대요. 그 원래는 데노에 있는 내장 API를 쓰려면은 임포트 어쩌고 한 다음에 데노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노드 모듈을 임포트 하듯이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에 데노가 있어요. 이제 대문자로 된.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포트 데노 돼 있는 거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톨. 제가 인스톨이 만약에 실패했으면 전 이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겠죠. 데노 인스톨에 대한 레포지토리가 나와 있어요, 밑에. 네. 되게 쉽습니다. 네,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저 스크립트를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면은 얘가 어떤 그 특정한 버전의 스탠드 언론한 실행할 수 있는 데노 실행 파일을 특정 폴더에 떨궈줘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홈에 점 데노 안에 빈 안에 데노라는 파일이 하나 들어가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이전에 이거를 쓰려고 했으면은 그 프로젝트 내려갖고 막 빌드하고 그래야 되니까 못하고 도커 같은 걸 이제 쓰는 거죠. 네. 아무튼 그 인스톨을 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쉘 스크립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GitHub에 있는 릴리즈에 있는 최신 버전을 긁어다가 그 저의 플랫폼에 맞는 실행 파일을 떨궈주는 거예요. 아까 그 점 빈 안에, 점 데노 안에, 빈 안에.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한번 가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윈도우도 되겠죠. 똑같이. 파워쉘로. 네, 그래서 네, 홈에, 데노에, 빈에, 데노 이렇게 된 애를 이제 그냥 실행하면 돼요. 가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제가 호출을 하면은 해볼까요? 안 해볼게요. 네, 헬프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얘도 바로바로 변할 수 있고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걸 준비하면서 0.8을 쓰고 있었는데 0.9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사이에도 좀 달라졌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프로파일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노라고 쓰면 되겠죠. 데노 버전하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데노, 하나는 V8, 하나는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의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되게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버전별로 되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문득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나중에 얘는 지금은 그냥 뭐 테스트용으로 개발 뭐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이걸 뭐 운영해서 돌린다면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버전 때문에 또 짜증나는 레거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현재 타입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은 3.5.2예요. 얘네는 최근에 이 3.5.2 다음에 나왔는데도 3.5.1이 타입스크립트 내장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타입스크립트 쓰는 입장에서 그럼 타입스크립트 항상 설치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TS 컨피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타입스크립트 옵션 중에 막 우리가 되게 맨날 건드는 몇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얘를 그냥 타입스크립트 그 폴더에 루트에 놓으면 되는 건가?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되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며칠 동안은.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얘네는 그 빌트인 돼 있어요. TS 컨피그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데코레이터 같은 거를 쓸 때는 항상 익스페리멘탈 데코레이터를 추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추가 안 된 상태에서 쓰면은 얘가 익스페리멘탈 데코레이터를 추가하라고 안내를 해주죠. 어디다 추가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갖고 소스를 막 뒤졌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compiler.ts라는 파일인데 이 안에 보시면 이 옵션이 내장되어 있는 최초 옵션이에요. 그래서 allow.js, 그러니까 JS 파일도 그 데노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익스텐션, 뭐 check.js,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이랑 모듈 전부 다 ES Next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우리가 건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엔 안 됐어요. 내장된 TS config 파일을 쓸 수 없었어요. 그 커스텀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니까 이제 TS config 파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C라는 옵션을 두고 뭐 특정 타입스크립트 TS config 파일을 이제 넣으면서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실행했더니 아까 전 데코레이터가 있던 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TS 그 익스페리멘탈 데코레이터 말고 다른 옵션들도 되게 많이 넣어봤어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넣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unsupported compiler 옵션. 그래서 얘네는 그 지원하지 않는 컴파일러 옵션들이 있어요. 그 목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얘네들을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사용하면은 아까 그 최초 TS config 파일에다가 덮어 써지는 거죠. 네. 그래서 lib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lib 파일에 대해서 되게 아직도 미스테리하고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데노에서 돌아가는지. 어쨌든 덮어 씌울 수가 없고요. 네. 특이한 건 얘는 이제 URL로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데노 TS config 넣고요. 그리고 제가 GitHub에 그냥 테스트를 올려놓은 파일에서 그 로우 파일로 보는 링크를 따서 실행하면 그냥 바로 실행이 돼요. 네. 그리고 URL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리그렛, 그러니까 이분이 후회했던, 라이언 달이 후회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확장자를 쓰지 않았던 걸 후회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확장자를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S 이렇게 붙이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안 보이시겠죠? 네, 처음엔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한 코드를 돌려봤어요. 데코레이터가 그냥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궁금해졌죠. 데코레이터만 따로 빼서 쓰면 써지나? 네. 그래서 웰컴 2에는 데코레이터를 그냥 바로 이 로우 파일로 받아온 다음에 실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잘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요 내용인데 데코레이터를 이제 그냥 받아오면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필요한 뭐 모듈들을 그냥 바로 갖다가 그냥 TS에서 바로 갖다 꽂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점은 그 TS에서 생각하는 TS 컴피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TS 컴피그는 내가 설정한 거고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자, 그리고 시큐리티 처음에 이제 시큐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큐어는 얘가 말하는 시큐어는 이거예요. 노드는 그냥 실행을 하자마자 그 안에 파일 뭐 이것저것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실행하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항상 실행할 때 명시적으로 나는 네트워크를 열어주겠다. 혹은 나는 이 파일 읽기 권한을 주겠다. 이 실행 파일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해줘야지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 그렇고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한 이제 웹 서버인데요. 그냥 요거를 돌릴 때 만약에 그 뭔가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바로 너 권한을 주고 시작해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어쨌든 뭐 권한 없습니다 이렇게 땡치진 않아요. 네,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allow net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서 실행하면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일 읽기 할 때도 파일 읽기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권한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시큐리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웹서버를 실행하면 간단하게 그냥 뜹니다. 되게 쉬운 코드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뭔가 타입스크립트를 딱 실행할 때 얘를 그냥 다짜고짜 실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컴파일 언어들이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하잖아요. 그럼 컴파일 한 거를 어디다 놓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그거를 deno dir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들어있는 곳에다가 그거를 전부 다 넣어둬요. 캐싱이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때 코드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거 불러다 실행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캐싱 안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하고 싶으면은 릴로드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deno dir이 환경 변수에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맥에서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폴더를 만들어요. 네. 저는 이제 뭐 라이언달이 이렇게 했다고 하길래 프로파일 안에다가 홈에 .deno에다가 한번 넣어봤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행할 때는 이제 만약에 로컬에 캐시 두고 하고 싶으면은 실행하면서 deno dir에 어디다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 되겠죠. 거기에 그걸 프로젝트 파일 안에 포함하면 그게 로컬에 그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캐싱된 애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폴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deno 히스토리라고 하는 레프를 띄우면은 그 명령어가 히스토리에 적히는 그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DEPS라는 폴더, ge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DEPS는 그 디펜던시들을 여기다 막 설치를 해요. 네. 그리고 gen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웰컴 같은 파일을 실행할 때 얘를 여기다가 딱 만들고 실행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요. 그 파일에 대한 맵 파일이 같이 들어가고요. 네, 데코레이터 아까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가 다음에 실행될 때는 얘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얘를 불러다 실행을 해요. 네. 시간이. 자, 그런데 얘를 이제 VS 코드에서 막 코딩을 하면서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웹서버 만들어보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VS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랭귀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는 막 예를 들면 뭐 내장되어 있는 lib.d.ts 막 이런 걸 읽어다가 타입을 지정해주고 하는데 얘는 그럼 도대체 어떡하지? 얘는 타입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대로 쓰게 되면은 VS 코드에서 에러가 쫙쫙쫙 나요. 왜냐하면 URL 형식으로 생긴 임포트 구문을 얘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막 쓸데없이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tsconfig 파일을 내가 이 프로젝트에 있는 tsconfig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 있는 노드 모듈 안에 있는 타입스크립트로 이렇게 설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네. 보통 그렇게 지정해서 쓰면은 아하 그 타입스크립트
그 옵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릭트 막 이런 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한 그런 옵션을 얘가 읽어서 그대로 그 ID에서 보여주잖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이런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막 우리 4명이 있는 방에다 막 얘기도 남기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그 데노에서 지원하는 그 내장 타입이 코어 타입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 많겠죠. 네, 이렇게요. 그럼 요 타입을요 파일로 그냥 딱 떨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떨궈볼까요? 이렇게 떨구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d.ts 파일이니까 얘를 어떻게 가져다 써보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봤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또 얘를 쓴다고 해서 아까 그 URL 이런 게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이 받은 거를 설치했어요.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d.ts 파일을 deno dir 폴더에 넣고요. 이 랭귀지 서비스가 걔를 이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뜨죠. 그래서 이제 얘 말고 어디 갔어? 아, 자바스크립트구나. 네, 얘 말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랭귀지 서비스가. 그리고 뭐 그 관련된 어떤 네, 이렇게 URL이 들어가도 특별히 에러를 일으키지 않아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왜 아까 전에 그 deno dir을 .deno 안에 넣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얘를 HTTP로 시작하는 애는 보니까 캐시 안에 있는 그 DEPS 안에 있는 파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걔로 매핑을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를 제가 deno dir을 바꾸면 얘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deno 1.0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죠. 관련된 이슈는 여기 있어요. 네, 곧 이제 1.0에 필요한 애들을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로 처리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0.9 다음에 0.10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슈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여기 꼴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꼴을 잠깐 보면은 네, 타입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방금 살펴봤죠. URL에서 가져오는 거, 릴로드 되는 거, require 안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큐리티 부분, 그리고 싱글 익스큐터블한 파일로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 아직 작업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쭉 내려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브라우저의 호환을 지켜서 얘를 딱 떨궈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냥 번들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걔는 우리 옛날에 하던 require JS 아시죠? require JS로 걔를 넣고 그 결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떨궈줘요. 신기하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탑 레벨 어웨이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거 꼭 지원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지 말자. 왜냐면 그 탑 레벨 어웨이트를 네, 여기서 TC39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포절이 드래프트가 스테이지 3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테이지 3에 올라왔으니까 곧 될 거야. 그럼 얘네가 되면은 타입스크립트에 지원해주면 우린 그냥 얻어먹으면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포매터라고 하는 거를 지원해요. 보통 이제 우리 작업할 때는 프리티어 쓰시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이제 고처럼
포매팅을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이 데노 fmt라고 명령을 하고 그 특정 파일을 포매팅 하면은 걔가 얘네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맞춰줘요. 네. 포매터, 네, 이런 관련된 이슈였고요. 클로즈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매팅을 하면은 얘가 포매팅이라고 하면서 포매팅이 끝나요. 보통 얘를 이제 세이브 할 때 포매팅 한다 라고 이제 그 VS 코드랑 연결시켜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포매터로 프리티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네 포매터도 프리티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프리티어의 설정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왜냐면 얘네 설정 중에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트레일링 콤마라든가, 네, 그리고 더블 커터 말고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얘네가 네, 얘네는 이제 데노 std라고 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프리티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포매터를 실행하면은 프리티어를 다운받고 걔를 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커스텀 옵션은 없습니다. 네, 프리티어 룰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사람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하죠. 근데 자기네들은 지원 안 할 예정이다. 왜냐면 여기는 그냥 일관적인 설정을 가진 코드 포매팅 기능을 지원하는 거지, 각자 다른 어떤 프리티어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데노 fmt를 처음 명령을 실행하면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그 원격에서 프리티어를 다운받아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여기에 데노 1.0의 목표로 돼 있어요. 너무 느리다 이 얘기. 네. 그리고 디펜던시 인스펙터라고 해서 데노 인포하고 특정 파일을 찍으면은 걔가 그 물려 있는 모든 디펜던시들이 트리 형태로 딱 나와요. 이렇게. 네. 되게 항상 많더라고요. 왜냐면 얘네가 보통 작업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파일에서 연결된 어떤 파일이 원격에 있어요. URL로 있어요. 그 원격에서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 안에 또 URL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 다 다운 받아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실행하면 막 40개씩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린터도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여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브러리는 데노 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데노 스탠다드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데노에서 직접 이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류의 API들인 거죠. 데노 코어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노드.js 생각할 때 그 제공하는 API의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뭐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 뭐 그런 내용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보면은 뭐 펑션, 베리어블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가장 코어인 그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코어 API를 가지고 다른 외장 라이브러리 없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게 일단 넘어가서 요거였고요. 네. 네, 요런 식으로 파일의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렇게 프로미스를 최초부터 도입을 했죠. 그 후회하는 점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싱크도 그대로 제공되고 있고요. 보면 std는 네, 얘네는 그 자기네 데노 코어 팀에서 직접 이걸 다 리뷰해요. 그래서 높은 퀄리티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겠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좋은 것들만 취해가지고 그걸 제공하고 있고, 걔는 deno.land의 std라고 하는 거 뒤에 달려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인 같은 거는 이런데 std에 있는 거예요. deno std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사실 저런 것들은 뭐 쓰긴 하겠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는 서드 파티. 예를 들면 노드로 치면 익스프레스 같은 중요한 것들인데 그게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는 여기에요. 서드 파티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본인이 막 작업을 하고 자기는 이런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등록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치 npm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것처럼
여기에다 PR을 날려서 등록 레지스트리를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굳이 여기 올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분산형 이제 패키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수많은 것들 중에 낯익은 아주 반가운 아이가 있더라고요. 로데시. 어디지? 네. 로데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데시를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행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그 URL로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더바 별표 별표 에저 언더바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냥 그 파일을 직접 임포트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랜드의 로데시에 그냥 저는 이치를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치.js로부터 그냥 이치를 가져와서 그냥 돌리면 로데시가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냥 TS 파일이나 JS 파일로 모든 모듈을 가져오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막 얘네 사이트 가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로데시의 깃허브에 가니까 이슈에 대노에 쓰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써지는데 다르게 쓰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서드파티 모듈에는 뭐 가장 초창기에 드러나는 애들이 지금 있어요. 되게 아직 잘하지 않은. 예를 들면 MySQL 같은 애들은 있어요. 근데 웹 프레임워크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직은 자리 잡기 좀 이른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썸 데노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각종 관련된 자료가 다 있고 저도 여기서 보고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네. 데노 뉴스레터에도 가입했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가입하셔서 뉴스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데노 코리아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데노랜드.kr이에요. 원래 데노.랜드잖아요. 데노랜드.kr을 네, 이 앞에 계신 분이 가지고 계시고 전 네 번째로 들어온 멤버고요. 네. 여기 보면 뭐 각종 자료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요즘에 이제 슬랙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디스코드로 네, 이 코리아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여기 이제 네 번째라고 돼 있어요. 제가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별로 대화 안 하는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저희의 목표는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데노와 관련된 미트업을 한번 개최해 보자. 오프라인 말고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예정 정도는 있어요. 코리아 채널에서는. 자, 그리고 저는 파티원을 모집해요. 그래서 제가 그 네스트.js와 익스프레스.js의 영감을 받아서 요걸로 그렇게 생긴 그 웹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오픈소스로 관리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fast.js라고 네, 요즘 유행이에요. 네 글자짜리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보시면은 네, 저의 목적은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이고. 보시면 제가 이그젬플에 그 nest.js의 스타터를 시작하면 바로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는 그 파일들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main.ts에 패스트 팩토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모듈을 받아서 그 모듈로 웹 앱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 모듈에 똑같이 컨트롤러하고 프로바이더 이 내용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데노로 구현하는 거에 대한 작업을 이번 주에 시작했고 다음 미트업에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mod.ts라고 해서 이걸 모듈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mod.ts를 읽어다가 그 안에서 네, 여기 똑같이 fast factory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하고요. 이제 그 보통 그냥 예를 들면 그 데노로 익스프레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랑 좀 다르게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익스프레스는 나중에 타입스크립트가 오면서 데코레이터가 추가돼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얘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데코레이터를 달고 그냥 시작하는 형태인 네스트랑
유사하게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슨하면 똑같이 서브, 내장, 코어 라이브러리를 돌고 있고요. 컨트롤러 데코레이터, 겟 데코레이터 뭐 이런 애들로 어떻게 딱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작업해서 여기까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데노 이그젬플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겠죠. 올. 네. 그래서 똑같이 hello fast라고 했고 나머지 이상한 경로 들어가면 not foun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다가 수많은 좌절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 API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해서 한 두세 달 열심히 해서 좀 그래도 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서로 편하죠. 질문할 것도 없고. 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저의 네. 타입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네, 이 데노가 오면서 훨씬 더 많이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